안녕하세요. 닥터시사TV입니다. 러시아로부터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뒷목을 잡을 만한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인 불화수소를 공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일본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고순도 소재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러시아가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 먼저 의사를 전달해 온 것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의 조치에 따라 불화수소 공급처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사실 러시아산 불화수소는 경제계 주요 인사 간담회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경제단체장이 러시아 불화수소가 일본보다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계속 수입하고 있었던 것은 외교적인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른바 한미일 동맹 때문이죠. 결국 아베 총리의 그릇된 결정이 일본의 미래를 더 흔들리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은 듯합니다. 러시아는 불화수소를 삼성에 공급할 수 있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불화수소는 이른바 에칭가스라고 불립니다. 이 소재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회로 패턴 중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불순물 제거 공정에도 사용됩니다. 러시아와의 계약이 체결되면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 규제의 경우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은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처를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사태가 단박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테스트 기간 때문입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공정의 필수 소재입니다. 따라서 품질이 확실히 보증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시험 기간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산 불화수소의 적합성 판단과 테스트 기간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반도체 생산량 감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전문가들의 평가로는 대략 6개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일본의 소재 기업 간의 신뢰가 굉장히 두텁다는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일본을 급히 방문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소재 기업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정치인들이죠. 아베 정부가 선거를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의 속내는 여전히 일본과 거래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출 제재가 장기화되면 방법은 하나뿐이겠죠? 러시아의 제안과 관련해서 삼성의 반응은 어떨까요? 삼성은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직은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역시나 삼성으로서는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불화수소 공급과 관련해서 하나의 루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러시아산 불화수소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자체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을 길러서 먼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삼성과 정부의 결정 기대됩니다. 닥터시사TV가 계속 빠른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이 한국 버리고 중국을 선택해 미국이 현재 엄청 열받은 상황. 50원 때문에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동시에 세대버린 이유, 일본 반응, 아베 좋아서 어쩔 줄 모를 듯,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요금 약 3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50원 인상으로 촉발된 칠레 시위 사태가 결국 개막을 17일 앞둔 대형 국제회의 개최 취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베가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칠레 입장에선 또 정말 세계적 망신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예상하던 일정에도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실제 청와대는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APEC 정상회의가 전격 취소된 것과 관련 취소 소식을 들었고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입장을 31일 오늘 오전 밝혔는데요. 실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4강 정상들이 일제히 참석하기로 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교착이 장기화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되살리는 계기로 삼겠다던 문 대통령의 계획도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13일부터 19일 3박 7일간 일정으로 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칠레 산티아고를 방문하고 멕시코를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 에이펙 정상회의 취소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이번 중남미 순방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에이펙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기대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를 통해 전한 친서 요청과는 다르게 흘러가서 일본은 오히려 더욱 좋아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감정을 통한 거절보단 이번 칠레 사태의 이유로 마치 자연스럽게 회담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스토리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일본은 이미 한일 정상회담을 우리나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부하고 쳐낸 상태입니다. 30일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4일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조기 정상회담을 권하는 이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았으나 제대로 쳐다도 보지도 않고 일본 정부는 또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한국 측이 수용하는지 당분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발표할 정도로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미국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중립하고 있는 자세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지소미아와 관련된 이슈를 공식화하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이니 너희 다시 한번 생각을 하라는 어투로 미국 언론 매체를 통해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의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언론을 통해 사실상 거부한 상태인데 이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즉 중일회담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진핑 일본으로 어떻게 오게 하려고 지금 난리를 피고 있죠. 특히 또 최근 미국 전략 자산 폭격기가 동해상으로 날아온 것을 보았을 때 특히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최근 카디즈 무단 침입 등을 통해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앞뒤 안 가리고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미쳐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현재 일본은 중국이 부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모든 경제적 손해, 그 중에서도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중국인들을 끌어모으려는 일본의 필사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중국과의 교류를 놓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당연히 미국에게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이 중일 관계 개선에 따른 일본에 대한 입장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바꿀지 우리는 분명 지켜봐야 합니다. 실제 칠레에서 열릴 에이펙에서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참여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경제 대국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이유, 즉 이 모든 불씨는 아까 시작에 앞서 말씀드린 단돈 50원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죠. 어제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은 30일 현지 시간 최근 몇 주간 칠레와 모든 국민이 겪어온 이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내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이 에이펙 정상회의와 12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5 개최를 취소한다고 밝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에이펙을 예상하던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가 사실상 최소 내년까지 추가적인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칠레의 현 상황이 이해는 갑니다. 이어지는 혼란으로 국제회의의 정상적인 개최가 쉽지 않은 데다가 국제회의 개최보다 집안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이겠죠. 사실 이 대형 국제회의 개최를 이렇게 임박해서 취소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고 칠레 정부도 분명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제회의 개최는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다고 자신해 왔기 때문에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결정입니다. 칠레는 사실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로 자부해온 칠레 정부로서는 대외 이미지 등에서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인데요. 시위의 발단은 다름 아닌 지난 6일 수도 산티아고의 지하철 요금 인상이었습니다. 정부는 유가 상승과 페소화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지하철 요금을 출퇴근 피크타임 기준 800페소, 약 우리나라 돈으로 1,280원에서 830페소, 30페소 올린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50원 올린 겁니다. 인상을 한 건데 50원 인상은 말 그대로 시위대의 도화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 칠레의 경우는 잦은 공공요금 인상과 높은 생활물가로 누적된 불만은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폭발해버린 것이고, 칠레 사회의 극심한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향한 분노로 번져버린 것이죠. 실제 이런 와중에 또 일본이 미국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 있어 현재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칠레의 소득 불균형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UN 중남미 카리브 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칠레에선 상위 1%의 부자들이 칠레 부의 26.5%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위 50%가 칠레 전체 부의 2.1%를 나눠 가지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이 정도면 정말 엄청 소득 불균형이 심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제 칠레의 올해 최저임금은 월 30만 1천 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9만 7천 원이고, 근로자의 절반은 월 40만 페소, 약 66만 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을 정도로 칠레 일반 시민들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하나 비교를 해보자면, 실제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과 비교해 봤을 때 칠레의 경우는 소득은 훨씬 낮은데 지하철 요금은 서울보다 훨씬 비싼 것입니다. 또한 부실한 사회 안전망도 빈부격차 확대에 기여를 했는데요. 1973년부터 90년까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절부터 시행된 공공서비스 민영화로 연금은 턱없이 낮고 의료비나 전기 수도요금 등은 너무 비싸져 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낮은 소득 수준 대비 교육비 부담 역시 너무 높아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상이 된 불평등에 지쳐있던 칠레인들은 지하철 요금 50원 일상을 알람 삼아 깨어나 버린 것이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은 칠레의 반정부 시위는 이달 초 정부의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뒤 점점 격화돼 방화와 약탈까지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경찰과의 출동 과정에서 이 수백 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칠레 시민들의 반정부에 대한 감정이 날이 갈수록 그 감정이 격화되면서 시위대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문제도 분명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 시위 과정에서 지금까지 목숨을 잃은 사람만 2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미국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 정상회담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만큼, 또한 특히 미중 정상이 언제 만나 무역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던 이번 자리가 취소된 것만큼 백악관 측에서도 이번 일에 대해서 진상을 알아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칠레를 대체할 이 에이펙 개최지가 빠르게 선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칠레 사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조속히 좋은 방법을 통해 정부와 시민들이 서로 합의해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길 바라며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